최근에 그래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방산이고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쉬어가는 매수 신호 모양인데 발생. 방산은 그래도 지난주에 현대로템이 굉장히 강력한 불을 뿜었는데 두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발표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물론 이제 특히나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를 매수 신호 발생. 증액시켰을 때 이제 그 국가들이 하나 둘씩 매수 신호 국방비의 발생. 4% 이상 매수 신호 이제 발생. 증액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방산 쪽의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이제 슬로바키아와 같은 기존의 이제 수출 모멘텀에 대한 지연 이슈들이 하나둘씩 본격화 궤도에 올라오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또 방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는 그러면 이지은 대표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력 설비는 뭐 지속적으로 전력 관련된 모멘텀은 좀 이어지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시세가 조금은 조정이 나오긴 있지만 크게 추세 매수 신호 자체가 발생. 완전 변했다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에 나온다라고 매수 한다면 신호 발생. 다른 종목군들도 역시나 같이 좀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매수 보고 신호 있고요. 발생.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매수 잡을 신호 수 발생.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전력에 매수 신호 대한 뭐 발생.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라던가 우리가 그동안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해서 시황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증권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버스톤 바이내믹스 납품사죠. 한국 무브넥스도 강세입니다. 또 독일 조선사와 1조 7천억원 규모의 LNG선 수주 호재를 밝힌 하나오션과 또 4조 원 매출 기록한 방산주 현대로템까지 지난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납품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무브넥스도 강세입니다. 미국과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휴보노이드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에 성공할 경우 로봇 부품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 무브넥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무브넥스 오늘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주도주로 떠오른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카페24 장 초반 상승세 보였다가 통해 암모니아 초격차 기술을 이끌고 친환경 선박 추진 기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장 초반 13,000원 선 지났다가 지금은 0%대 보합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주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머니 이경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HBM4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 연휴 이후에 정말 힘든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 제가 이제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이제 정고점 설 연휴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하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월요일날 하락 이후에 설 연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해놨어요. 아무래도 지금 IT 소부장 쪽에 강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시크 파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취합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빅테크들은 딥시크 때문에 멈추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올해 빅테크 AI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빅4, 빅테크 4개 기업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2023년도가 이때 제대로 못했던 기업들이 힘들어진 것처럼 2025년도 최고의 하두는 HBM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HBM4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HBM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HBM4의 구조는 기존의 HBM 아래에다가 로직 다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싱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연산 속도를 극대. HBM에 TSV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자, 화면을 전환을 시켜 주십시오. TSV 호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을 쌓다 보면 이렇게 그 구리선을 뚫어야 돼요. 이게 TSV라는 선을 연결하는데 요게 불순물이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거든요. 타이타늄 식가격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원래 일본 업체들이 다 잡고 있어요. 요것도 TSV용 포토 레지스트 전문 기업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다 이상해요. HBM4 관련된 종목들.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가 유예되면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매수 신호 반등의 발생. 힘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있었던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여전히 강한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전문가 예상치에 못 미쳤지만 실업률이 4.0%로 오히려 낮아지면서 견조한 고용 시장 여건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지금 바라고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매기고 있는 만큼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다는 상호 관세라는 무기를 새롭게 꺼내들었습니다. 발표 시점은 10일 또는 11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봐야겠지만 예고했던 보편 관세를 꺼내기도 전에 상호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예상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시장 흐름 진단해 보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마켓인사이트 출발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증시 이슈 체크해보는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류홍민 캐스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사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기판 확보에 나선 건데요. 덩달아 유리기판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유리기판주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올 초 CES 2025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테마 중 하나인데 유리기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유리기판은 유리를 사용해 만든 반도체 기판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수지 계열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판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 기반의 패키지는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열과 압력을 가할 때 뒤틀리는 등 취약점이 있는데요. 유리기판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열적 안정성과 전기적 절연성, 표면 평탄도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저렴하지만 열에 약하고 강도가 낮아 고성능 반도체에 한계가 있는 반면 유리기판은 낮은 열 팽창 계수로 열에 강하고 높은 전기 절연성과 매끄러운 표면 덕분에 초미세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40%가량 높이고 전력 소비를 30%가량 낮추면서 패키지 두께를 25%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반도체 패키징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텔과 AMD,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텔은 유리기판을 직접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30년 내로 유리기판을 적용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AMD는 2028년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에 유리기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을 반도체에 도입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사양 반도체에 걸맞은 기판이 요구되고 있고 그중 유리기판이 첨단 반도체에 대응할 수 있는 꿈의 기판으로 여겨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2023년 23억 달러, 약 우리 돈 3조 3,630억 원에서 2034년 42억 달러, 약 6조 1,412억 원까지 연평균 5.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국내 유리기판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SKC입니다. SKC는 2021년 일찌감치 자회사 앱솔릭스를 출범해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완공해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국 상무부로부터 7,500만 달러 규모의 생산 보조금을 확보하면서 상업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도 했는데요. 최근 CES 2025에서 유리기판 실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유리기판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해 올해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장비 투자를 통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LG이노텍 문혁수 CEO는 CES 2025에서 유리기판은 무조건 가야 하는 방향이고 LG이노텍도 올해 말 시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외에 커버글라스 기업 JNTC도 지난해 유리기판 개발에 성공해 올해 하반기쯤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리기판 생산 기업 외에도 밸류체인으로 묶인 소부장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투자 전략 조언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리기판 투자와 관련해 SKC의 밸류체인에 포함됐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큰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묻은 여러 기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는 건데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는 앱솔릭스가 가장 먼저 유리기판 양산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SKC는 물론 SKC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아직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주가만 오른 소부장 기업의 경우 주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밸류체인에 실제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로스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은 필옵틱스와 ISC를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필옵틱스의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가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주요 고객사양 유리기판 양산 장비의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돼 더 활발한 납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ISC의 경우는 2023년 SKC그룹에 편입된 후 SKC 계열사 앱솔릭스와 공동 연구 개발한 테스트 소켓을 지난해 11월 최초 공개하는 등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쯤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돼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사이트 브리핑 류용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 지나가고 있죠. 오늘 급등하고 있는 SM이 오늘 실적 발표하고요. 지난주 50%가량 급등한 숲은 수요일, 또 최근 주목받는 카카오는 목요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프트업과 NC소프트, 크래프톤 등 다양한 게임 기업들 실적 발표하니까요.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부가 예고해 국내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주들이 장 초반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꽤 줄인 상태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1.4%까지 빠지다가 현재는 0.37%까지 빨간불 켜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5%대 하락 출발하면서 충격을 받는 모습 보였지만 현재는 0.98% 하락으로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후반까지 빠지다가 목표가 계속해서 상향하면서 오늘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낙폭에서 회복한 종목들이 코스피보다 더 많습니다. 알테오제는 장중 3% 가까이 빠지다가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에코프로는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통찰, 한 발 앞선 투자자입니다. 오직 마켓 인사이트.